내리계곡 입산금지 구간 내에는 자연 휴식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집이 한 채 있다. 이곳은 계곡 입구에서부터 4km가 넘는 산길을 걸어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늪다리라 불리는 이 집은 도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멘트가 아닌 주인장이 흙으로 손수 만든 집이다. 나 이쪽에 풀 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산이 좋아 서울에 가족을 두고 16년째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주인장 김필봉 씨. 세월은 그를 완전히 이곳에 스며들게 했다. 처음에는 풀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 풀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그냥 걸기치지 않게끔 적당히. 옛날에는 제초제를 쳤는데 제초제를 딱 보니까 전부 야생화인 거야. 차라리 모르면은 막 쳐버릴 텐데 이놈은 내가 아는 놈이니까 살려두고 이놈은 모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약을 못 치겠더라고. 이제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김필봉 씨. 그에게 있어 집도 예외는 아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이웃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나무와 돌을 사용해 만든 집은 언제든 이웃 사촌들의 방문을 허락한다. 마당에 물두꺼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는 걸 보니 공개구원에 나섰나 보다. 한쪽에서는 바위 틈으로 아무로 장지뱀 한 마리가 얼굴을 내민다. 갈색 몸통에 그보다 진한 갈색의 넓은 띠가 있는 아무로 장지뱀은 몸 길이보다 꼬리 길이가 조금 더 길다.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끊어버리는 녀석은 5개의 발가락이 달린 짧은 4개의 다리를 이용해 요리조리 잘도 다닌다.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없는 녀석은 집 안으로 서슴없이 다니는데 그 꼬리를 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무로 장지뱀 유생임을 알 수 있다. 나무 기둥 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에게 이곳은 놀이터나 다름없다. 실컷 놀았는지 마음에 드는 틈새를 찾아 자리를 잡은 녀석. 피곤했는지 눈꺼풀이 스르르 감긴다. 그것도 잠시. 이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눈을 뜨는 녀석. 뭐가 그리도 궁금한지 한 걸음에 달려가 지켜보고 있다.
털두꺼비 하늘소 한 마리가 나무 기둥에 얼굴을 박고 참나무 속살을 파먹느라 여념이 없다. 몸 길이 15에서 18mm의 전체적으로 흑갈색 몸통을 지닌 녀석은 가슴과 날개 딱지가 마치 두꺼비 등처럼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털두꺼비 하늘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당 한쪽에는 양봉에 사용되는 벌통이 놓여져 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 벌통에는 큰 뱀 허물 쌍살벌이 둥지를 틀고 있다. 더듬이 사이로 있는 얼굴을 보면 오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치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기도 하다. 마당에서는 개미가 죽어있는 벌 한 마리를 탐내고 있다. 개미보다 몸집이 10배는 커 보이는 말벌. 살아있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말벌의 굴욕이다. 다양한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동안 김필봉 씨도 무엇인가를 하려는 듯하다. 흙을 들춰내니 봄에 수확해 묻어두었던 감자가 잡초 아래서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잡초를 안 뽑는 이유가 돼지를 속이기 위해서 잡초를 안 뽑는다고. 내가 잡초를 다 제거했더니 이놈들이 감자밭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거야. 그다음부터 옆에 있는 잡초를 안 깼더니 여러분들도 헷갈리나 봐. 아, 그러면은 뭐 이전까지는 아유. 이 동물들이 많이 와서 먹었나 보죠? 여기서 제일 강적이 고라니, 네. 돼지 이놈들이지 뭐. 근데 두더지는 많이 살아도 두더지는 이걸 안 먹더라고. 힘들게 얻은 농작물을 가져가 버리는 녀석들이 원망스러울 듯도 한데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나중에는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내가 못 먹는 건 너네들은 먹으라. 잘 됐다 그러지 뭐. 어차피 못 먹는 거. 여기는 감자를 캐놓으면은 오히려 안 좋아.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캐갖고 땅 얼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어. 산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그는 갖가지 채소는 물론 과일까지도 직접 재배한다.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의 밭에는 김필봉 씨가 이름까지 지어준 녀석도 살고 있다. 능돌이라 불리는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는 무늬와 색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곳에 사는 능돌이 역시 현재 채색 변이 중이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렁이는 대부분의 뱀과는 달리 산란 후 일정 기간 동안 알을 품는다.
몸 길이가 2m나 되는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으로 고산 지역에서 민가까지 서식 범위가 넓다. (10월) 하순이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니 녀석을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돼지 소리가 나거나 야생 동물 소리나 들으면 그게 반가워요. 사람 소리를 어차피 못 들으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리, 막 삭삭삭 지나가는 소리 그러면 저것은 고라니, 저것은 돼지, 저것은 토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반가워 이제. 이게 뭐 집 근처에 털을 둥지를 틀고 사는 놈들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뭐 서로 뭐 이웃하면서 산다고 그래야 되겠지 뭐 이웃하면서 산다고. 이처럼 자연과 벗하며 그것에 순응해 살아가지만 김필봉 씨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문명이 있다. 내가 여기 와서 10년째 살고 있으면서 가장 잘한 짓이 이 태양 발전기를 놓은 거. 아, 저 보이는 저 네, 판이 저거. 태양광 네. 저건가요? 저걸 지고 올라와서 놓긴 놨는데 저거 놓고 나니까 뭐 휘발유 쓸 일이 없죠.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 또 달아지는 전기도 아니고 뭐 휘발유 떼가지고 발전기 매연 뿜을 일도 없고 뭐 그냥 뭐 해나면은 지금은 아주 풍족하게 전기가 남아 돌아요. 대신에 냉장고를 못 쓰긴 하는데 남아 돌아요.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세탁기도 돌리고 낮에는 세탁기도 돌리고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혼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 그를 따라가 봤다. 이게 고무다라 판이고 이게 빗자죠, 빗자. 뭐 영문으로 뭐 빗자 간판인데 그거 주워 와가지고 그냥 달면 돼요. 도시의 현란한 불빛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두울 수 있는 밝기지만 이곳의 어둠에 익숙해진 김필봉 씨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생활하기에 충분하다. 내리계곡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문명조차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내리계곡에도 장마가 시작됐다. 반가운 마음에 날개를 펼쳤지만 빗방울을 감당하기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잠자리. 계곡을 지키던 녀석들이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강해졌고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계곡에서만 볼 수 있는 반가운 녀석.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었다.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녀석은
몸 빛깔이 검은색으로 앞가슴 등판은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이슬을 먹고 사는 반딧불이의 수명은 2주 정도로 알을 낳고 11일에서 13일 뒤에는 자연사한다. 아랫배 끝에는 발광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루시페린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해 빛을 낸다. 성충은 8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밤이 되면 땅의 표면이나 풀줄기에서 암컷은 불빛을 내고 수컷이 날아와 짝짓기를 한다. 반딧불이는 전 세계적으로 2,100여 종이 서식하는데 그 중에서 빛을 내는 종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빛은 보통 노란색 또는 황록색이며 파장은 500에서 600 나노미터다. 다음 날 전날 종일 내린 비로 운치가 더욱 깊어진 내리계곡. 가뭄으로 목말랐던 계곡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비가 왔다. 비는 습속 생명을 더욱 싱그럽게 했고 활기를 선사했다. 이처럼 타고난 저마다의 모습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내리계곡의 생명들. 그러나 내리계곡은 201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자연 휴식 연재가 끝났다. 현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재지정안을 전달한 상태이긴 하지만 확실치 않다. 자연 휴식 연재가 해제되면 그동안 탐방객들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았던 계곡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 찾아갈 것이다. 그로 인해 오염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위한 개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산속에 살면서 옛날 어른들 말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그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자연을 그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 공생의 대상으로 삼았고 품 안에 들어갈 살았잖아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 내가 지금 그 누리고 이 자연을 정복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도시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지. 더 위험하고.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서로 피해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생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인간이 한 발 물러서면 자연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언제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한다. 그들에게도 약육강식은 존재하지만 일정한 규칙과 약속이 있기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인간처럼 무참하진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간계곡의 번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꼬리칠의 도롱뇽은 한반도를 제외하고 흔치 않다. 우리가 내리계곡을 탐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꼭 그곳이 아니어도 살 수 있지만 녀석들은 그곳이 아니면 더 이상 살 곳이 없기 때문이다.